아, 들리시나요? 이게 너무 캡처를 계속해서 그런지 이게 그 호환 문제가 있거든요. 가끔씩 인터넷이 튕기지 않았는데도 아프리카 이제 그 숲, 이 프로그램만 튕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까 튕겨가지고 어 다행히 이제 분석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분석이면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유튜브 올리기가 좀 빡세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메인이랑 마인 적중을 했고 오버 이제 퀸즈랑 이제 헤라클레스 제일 좋다고 한 거를 묶어가지 못한 거. 왜냐면 무승부를 따로 안 받기 때문에 나눠 간 거. 어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 끝나고 보여드리겠지만 브라이튼하고 라치오 이제 단폴로 물을 받는데 카트에 담아놓고 그게 12.5배거든요. 결국 데려가지 못한 거. 그게 아쉽죠. 그게 이제 다 0대 0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승부 조합을 안 갔습니다. 결국 무승부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승무패에 포함된 그거라도 이제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승부식에서는 가장 아쉽고 적중을 했는데 이제 데려가지 못한 거니까 5번은 어차피 조합의 문제고 그것보다 가장 아쉬운 건 이제 승무패죠. 그 54조합 아니면 거기서 첼시 승을 뺀 36조합만 갔어도 이제 어제 9경기 다 적중했는데 거기서 하나씩 빼다 보니 이제 첼시 그리고 그 다음 뺀 게 이제 본머스 버니 무승부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포드 승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리버풀 승까지 다 빼버렸는데 9개 다 맞았다면 오늘 뭐 최소 4등을 2개만 더 맞으면 되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었나 해서 그게 가장 아쉽고 어, 또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다가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승무패나 아니면 그 체크했던 거 못 간 거는 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일단 그 저 뭐지? 54조합. 54조합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만 가겠다. 자, 요건데 여기서 이제 첼시 빼고 그 다음 본머스 빼고 그 다음 브랜드포드 그 다음 토트넘 승으로 다 뺐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첼시만 빼면 가면 됐거든요. 36조합. 그리고 이제 요 무승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뭐 극장골 이런 것도 아니고 0대 0, 둘 다 0대 0으로 끝나서. 그래서 요게 가장 아쉬웠다. 그래서 뭐 더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10경기씩 묶어간 거 괜히 보여주다 또 튕길까봐 좀 자제하고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뭐 무이치로 님도 뭐 셀타비고 하나 들리셨다고. 셀타비고 무가 좀 껴있었기 때문에 주력으로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제가 채팅을 잘 못 봐요. 분석이 한 경기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첫 경기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하시죠. 원래는 주말이 100개인데 오늘은 경기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이랑 버튼도 좀 부탁드리고 자 위트랑 PSV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경기가 많지 않고 어제 중복되는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좀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후원 감사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좀 늦게 가는 편이라 방송이 끝난 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첫 경기 기준 1시간 전입니다. 즉
위트 경기가 8시 15분이니까 한 7시 15분 아무리 늦어도 그 정도엔 보내드리고 뭐 그 경기를 건너뛰거나 하면 그 첫 경기 기준 뭐 10시면 또 9시가 되기 때문에 좀 늦게 가는 편이라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방송 끝나고 뭐 조합까지 마무리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그럼 위트하고 PSV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경기 때가 두 경기 있거든요. 칼리알리 피사는 이제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서 일단 위트 PSV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PSV 1위입니다. 그리고 위트레이트도 순위가 뭐 아주 낮은 편은 아닌데 네.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 위트가 이제 PSV 상대하기에는 좀 벅차죠. 승점도 그렇고 득점도 거의 20골 이상 차이 나기 20골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실점이 더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위트의 장점은 홈 1패 그리고 득실도 매우 좋고 뭐 PSV는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홈이면은 원정 전승이긴 하지만 1패면 해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 위트가 공격 쪽에 세바스티앙 할러가 지금 부상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더 부상 중입니다. 2명 부상이고 최근에 그리고 PSV는 미드필더 뭐 수비 2명 차출 그리고 나머지 공격 쪽은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차출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PSV가 좋다. 다만 이게 위트가 홈에서 PSV 상대로 상당히 좀 선전합니다. 이긴 적은 많이 없지만 최근에 무가 많고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를 병행하잖아요. 근데 얘네 유로파 성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로파보다는 뭐 리그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리그가 지금 지난 컵대회도 이기긴 했는데 뭐 컵대회 포함 7경기이긴 하지만 컵대회 빼더라도 지금 6경기 무패 홈에서 트벤테 아약스도 잡고 트벤테는 비기고 최근 4연속 무승부라 조금 빡세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홈에 위트면 PSV도 뭐 컵대회 일정이 있었고 얘는 또 챔스에서도 성적이 나름 괜찮아서 챔스 병행하는 PSV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에서 헤라클레스한테도 겨우 한 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뭐 헤라클레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오버가 좋다는 이유는 헤라클레스도 좋은데 뭐 홈에서 이제 4경기 무패였나 그랬을 텐데 둘 다 오버가 많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가라 했는데 0대3으로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헤라클레스 상대로 어쨌든 3실점이나 했던 거 생각하면 최근에 이제 뭐 원정 전승이고 다 좋고 이제 홈 원정 포함 지금 얘네가 한 10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 홈이면 해볼만 하다. 그래서 원정의 PSV의 배당은 좀 별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PSV가 실점 많다고 뭐 무조건 오버를 가기에도 좀 애매한 게 뭐 오버가 많긴 해요. 근데 최근에 브레다나 헤이렌베인 뭐 1대0, 2대0도 있었고 생각보다 위트가 오버가 뭐 최근에 압도적으로 많냐 그게 아니에요. 1대1 무도 많고 특히 아약스나 트벤테를 잡을 때는 1대1, 2대1이었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무승부 노릴 거 아니면 패스. 무도 완벽한 무가 아니고 그냥 한번 노려볼 만한 거지. 일단은 뭐 배당을 보고 가면 못 가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무승부에 비해 배당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당 높은 걸 좋아하는 입장에선 가볼 만하다. 무 가거나 건너뛰시는 걸 추천드리고 칼리알리 피사도 어제 그대로 갑니다. 왜냐 그래도 이제 4위에 그 걸치려면은 나머지 다 적중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승부를 보는 이유. 피사가 성적도 더 안 좋고 득실에서도 밀리고 뭐 칼리알리가 요새 폼을 보면은 로마도 잡고 나폴리 원정도 비겼었고 컵대회 그리고 최근에 지더라도 쉽게 안 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최근 3연패 무득점인 피사를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피사도 그 전에 AC 밀란 원정 그리고 토리노 원정 사스올로 원정 다 2대2 무가 있었고
한때 이제 6경기 무패의 흐름도 있었고 해서 칼리알리가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득점력이 높진 않아요. 최근에 로마를 이기고 뭐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지. 오히려 홈에서 뭐 졌던 경기들도 많고 해서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칼리알리 쪽에 일단 국대 차출 뭐 있고 공격의 부상도 있고 그에 반면에 피사도 물론 국대 차출도 한 2명 있고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 다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원정의 승리보다는 왜냐면 피사가 아마 원정 승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정 첫 승보다는 무승부를 보긴 합니다. 그래도 냉정하게 보면 칼리알리 승부라서 요거는 무승부 갈 거면 그냥 저처럼 이제 앞에 8시 경기가 따로기 때문에 뭐 물을 묶어 가시든 아니면 칼리알리 승이 좀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피사가 일단은 컵 대회 포함 4연패는 있거든요. 리그 초반에. 근데 리그에서 4연패는 없습니다. 3연패하고 그때 그 이후에 피오렌티나랑 비겼어가지고 4연패는 없을 거다. 근데 또 이기긴 힘들 거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로나 AT 마드리드. 자, 너무 순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면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AT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냉정하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빡세요. 순위 차이도 이제 승점도 2배 이상, 득점도 2배, 실점도 거의 2배, 모든 게 2배 차이 나고 이 홈에서 성적이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로나 홈 성적하고 원정 AT 성적이 같거든요. 2승 3무 3패로. 그만큼 AT가 홈의 무패지만 원정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하필 또 이제 미드필더 국대 차출, 뭐 공격이 여전히 부상들, 뭐 스투아니, 포르트 몇 명이 있죠. 브리안 힐도 지금 타박상으로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에이트는 그에 반면에 결장이 거의 없어요. 뭐 공격에 알렉스 바에나 정도. 그래서 결장 부분도 지로나가 안 좋습니다. 하필. 뭐 지난번 소시를 역전승에서 잡긴 했지만 뭐 홈에서는 또 레알하고도 비기고 뭐 바르샤 원정도 한 골차. 그러니까 지로나가 그래도 이제 잘했던 거는 많은 승리가 없지만 지는 경기들이 대부분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많아요. 특히 최근에 홈에서는 5경기 무패라서 초반에 이제 연패를 했지 오히려 지금 마지막 경기는 또 레알전 1대1로 비겼고 선제골도 넣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 이겼고 그리고 컵대회도 안 했습니다. 지로나는 진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도 AT보다 좋고 또 AT는 챔스도 하잖아요. 하필 또 챔스 성적도 좋아요. 물론 챔스는 1월달로 이제 경기가 이제 1월달 말고는 없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이 뭐 타이트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자 최근 원정에서 빌바오 바르샤한테 연패를 당했습니다. 발렌시아를 홈에서 한 골 차로 이겼지만 여전히 원정 AT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배당 대비 AT 승은 별로다. 왜냐면 지로나가 뭐 전체적으로 다 득점, 뭐 실점, 뭐 승점 다 이제 안 좋은데 하필 최근 5경기 무패라 이거는 지로나의 승까지는 못 보더라도 무가 뜰 수도 있다. AT가 뭐 그렇다고 일정이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컵 대회 원정까지 갔다 왔고 아무리 뭐 로테를 돌린다 하더라도 뭐 모든 선수를 로테를 돌릴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는 별로입니다. 원정. 그래서 요것도 갈 거면 그냥 무 또는 패스. 약간 위트 느낌? 왜냐면 약간 비슷하잖아요. 둘의 그 배당도 그렇고 오히려 지로나 배당이 더 높긴 한데 홈이라는 이점 때문에 물론 뭐 차출도 있고 기존의 부상자들도 포함하면 그런데 전부 다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치간고프도 있고 AT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 일정 그리고 최근 원정 뭐 그런 느낌들을 보면은 그런데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뭐 다폴 고배당이나 정 무승부 갈 게 없으면 노려볼 만한데 그 정도로 막 무가 좋다.
지로나 프렌이 배당 대비 너무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결국 지로나도 이기려면 득점이 좋아야 되는데 예전에 레반테한테 뭐 0대4, 라이오나 세비야한테 뭐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최근엔 잘하고 있지만 AT도 원정 성적이 안 좋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AT 지금 4위입니다. 승점 34점. 그래서 무승부 가실 분들만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페노르트 트벤테 갈게요. 자, 페 같은 경우에는 2위입니다. 지금 PSV 다음으로 이제 승점이 높은데 트벤테는 뭐 7점은 같아요. 근데 득점 차이가 15골 이상 나고 그리고 페노르트 홈입니다. 트벤테도 원정 패가 없지만 승리가 많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래도 페노르트가 좋은데 페노르트의 이제 문제는 국대 차출이 2명이나 있습니다.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샘 스테인이 부상 중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상 상황을 보면은 트벤테보다 안 좋아요. 트벤테는 대부분 장기 부상, 국대 차출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성도 페이노르트가 좋긴 한데 뭐 홈에서 최근에 뭐 압도적으로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노르트 패가 훨씬 많아요. 지난번 헤이렌베인한테도 홈에서 졌죠. 컵대회. 그리고 유로파도 부쿠레슈티 원정에서 지고 아약스 리그 원정까지 3연패. 컵대회 빼면은 뭐 연패는 아닙니다만은 최근 홈에서 네이면 4실점, 뭐 PSV 3실점, 뭐 지볼로 이겼지만 1실점. 실점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꽤 오래 전이라서 트벤테의 최근 무패 흐름이면 좀 빡셀 수 있다. 물론 트벤테도 이제 원정 그 컵대회를 갔다 오긴 했는데 원정에서 득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위트 그리고 폴렌담, 흐로닝은 다 1대1 무승부였고 근데도 어쨌든 지지 않았다는 점. 지금 8경기 연속 무패라는 게 좀 걸리고 패는 요새 갈 경기는 아닙니다. 항상 보면 실점이 많고 이겨야 되는 경기. 지난번 헤이렌베인도 그렇고 예전에 네이메언전도 그렇고 뭔가 이기더라도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도 있어서 배당 대비 별로예요. 페노르트 승은. 차라리 이거 오버 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 트벤테가 홈이었으면 아마 트벤테 프렘 보지 않았을까. 근데 트벤테도 결국 원정의 득점력이라 뭐 요것도 뭐 배당 대비 좋다고 해서 지로나 프렌처럼 프렌 노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결국 득점력 차이가 있죠. AT처럼. 그래서 지로나는 홈이라서 무승부 좀 노려볼 만하고 최근 페이스. 트벤테는 원정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것도 뭐 1대1 무를 노려서 해볼 만한데 저는 페노르트의 승 그리고 원정 승까지 다 생각해서 이제 오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 페노르트 가고 싶으면 핸디 무 쪽 노려야 되는데 그러다 못 뜰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도 사실 배당 대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노르트가 연패를 할 것 같진 않다. 아약스전 졌기 때문에 또 홈에서는 지난번 뭐 지고 이기고 이런 패턴이어서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기가 좀 빡세긴 해요. 즉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를 보지만 오버도 막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페노르트는 최근에 오버가 많고 트벤테는 한때 오버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 언더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버 가기보단 그래도 페노르트 홈이니까 트벤테의 최근 원정의 성적을 봤을 땐 4연속 무승부 5경기 무패긴 한데 결국 계속 무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건 패 승무 보지만 무승부로 고배당 노릴 거 아니면 핸디무로 고배당 노릴 거 아니고서는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가게 된다면 무나 핸디무 쪽으로 노릴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무승부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무승부 뭐 핸디무 쪽 보는 게 많네요. 자, 고어헤드 흐로닝은 가도록 할게요. 자, 흐로닝은 순위 좋습니다. 5위. 그리고
뭐 고헤드가 최근에 1승 1무로 좋긴 한데 이 어쨌든 흐로닝언이 지금 순위가 5위고 승점도 26점. 뭐 고헤드가 득점이 한 점은 많지만 실점이 적습니다. 흐로닝언이. 물론 고헤드도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한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흐로닝언이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 없는 팀이 몇 팀 있거든요. PSV 전승, 그리고 스파르타, 로테르담 3승 4패, 그리고 흐로닝언 4승 4패. 무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4위예요, 승점이. 그래서 뭐 아무리 홈에서 고헤드가 성적이 좋다 하지만 흐로닝언도 원정 성적 좋고 결장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도 흐로닝언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흐로닝언은 진작에 컵 대회에 떨어졌거든요, 스파르타한테. 그래서 일정도 고헤드는 또 원정 가서 승부 차이 끝에 이겼기 때문에 일정도 더 빡세고, 거기다 얘는 또 유로파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뭐 유로파 최근에 성적 안 좋죠. 3연패. 그래서 뭐 일정 부분도 안 좋고, 그렇다고 리그 성적 물론 이제 홈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최근에 진 적은 없어요. 위트도 비기고 페누르트도 잡고 확실히 홈에선 잘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4경기 승리 없습니다. 헤라클레스 4실점, 뭐 위트 2실점, 알크마르 2실점, 그리고 트벤테 원정 2실점. 결국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해서 뭐 홈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지금 꾸준한 실점과 일정 부분 등을 생각하면은 흐로닝언이 지금 연승 중이거든요. 다만 흐로닝언이 이제 원정에 무승부가 없는 건 이제 아약스나 네이메현전, 그리고 컵대회 스파르타 다 실점이 많았고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정 부분 좋고 고헤드가 실점이 많다고 해서 흐로닝언 가해가 좀 애매해요. 오히려 배당은 흐로닝언이 정배를 받았거든요. 뭐 정배 받을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이거 냉정하게 뭐 고헤드가 승부차기 갔던 이제 일정만 아니었으면 프렌을 보겠는데 흐로닝언이 하필 또 무승부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승패로 갈린다면 흐로닝언이 승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고헤드가 왜냐면 실점이 좀 많다 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고헤드가 이기든 뭐 흐로닝언이 이기든 어느 쪽이든 실점을 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르하고 모나코. 이거는 이제 컵 대회죠. 쿠프 드 프랑스 컵 대회 오세르 모나코 딱 한 경기 있더라고요. 자, 당연히 이제 모나코가 성적이 좋죠. 근데 모나코도 순위가 높은 편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제가 그 순위를 보니까 모나코가 9위더라고요. 득실도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오세르는 마이너스 11입니다. 그 이유가 득점력이 많이 안 좋아요. 순위도 16이고. 뭐 이게 컵 대회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오세르 쪽이 국대 차출, 공격에 이제 중요한 선수들이 국대 차출도 있고 명단 제외에 부상하면은 공격 라인 쪽에서 한 4명, 미드필더도 부상, 뭐 출전 정지, 수비 쪽에도 출전 정지, 뭐 하다 보면은 빠지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모나코도 보면 주전기법 부상에 수비 쪽에 못 나오는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국대 차출, 공격에도 국대 차출, 그리고 안수파티도 부상인데 그나마 공격 쪽에 국대 차출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부상도 많진 않아서 저는 오히려 오세르가 그 공격이나 이제 어시에 그 관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빠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특히 국대 차출된 이제 시나요코 이 선수가 6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이엇이. 그리고 지난번 릴전에 2명이나 퇴장당했기 때문에 출전 못 나오는 선수들까지 하면은 저는 모나코가 좋다. 오세르가 최근 폼이 좋았거든요. 릴하고 비길 뻔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3경기 무패, 리옹하고도 비기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모나코가 뭐 챔스를 병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챔스 성적도 좋고 최근 이제 모나코가 리그 성적이 안 좋아요.
6경기 중 5번을 졌는데 뭐 상대가 이제 랑스, 스타드렌, 뭐 브레스트, 마르세유 좀 강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최근 3연패긴 한데 득점도 적어요. 2경기는 또 무득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실점 했다는 거는 오세르가 결장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모나코 봐야 된다. 전 모나코 승 봅니다 그냥. 마인까지는 모르겠어요. 마인은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오세르도 그래도 이게 뭐 모나코 홈이면 모르겠는데 오세르 원정이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에서도 최근의 득점력으로는 쉽지 않다. 왜냐면 원정에서 예전에 한번 2대1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리그 경기. 근데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는 진짜 손에 꼽기 때문에 그때도 거의 뭐 극장골에 가까운 골로 이겨서 일반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수올로 토리노. 이것도 그대로 갑니다. 이거 왜 무승부 보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칼리알리 승부 같은 느낌이에요. 사수올로가 최근 AC 밀란 2대2, 뭐 피오렌티나 3대1, 그리고 최근에 아탈 원정도 3대0. 득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많고, 토리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크레모네를 이기면서 오랜만에 7경기 만에 승리하긴 했는데 아쉬웠던 경기들 많죠. 뭐 그 AC 밀란도 이기다 역전패 당했고 홈에서, 그리고 뭐 볼로냐나 유벤투스 원정은 또 0대0으로 비겼고 라치오도 비기고 뭐 나폴리도 잡고 얘네도 한 6경기 무패였다가 최근에 3연패 하면서 뭔가 그 무승부 포함해서 6경기 무승으로 좀 길어졌는데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스올로 뭐 득점, 실점 앞서 있고 승점도 앞서 있고 홈이라 좀 더 좋긴 해요. 다만 이제 공격의 베라르디 부상 중이고 뭐 미드필더 경고 누적, 뭐 수비의 비중은 낮지만 뭐 차출도 있고 토리노는 수비 쪽에 2명 차출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두반 사파타하고 그리고 시메오네도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뛰었는데 부상 표시 아니고 체아담스도 있고 그래서 공격에 골을 넣을 자원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들 보면 한 골 차도 많고 사스올로가 뭔가 연승을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다만 그래도 이제 홈이고 최근에 득점이 어느 정도 꾸준하고 다득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승부가 좋긴 한데 승부식으로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냉정하게 솔직히 남은 이제 5경기를 다 적중해야 이제 11경기 적중인데 그거를 이제 뭐 생각해서 무승부 보면 좋긴 하죠.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승무패 관점에서는 이제 무승부를 봤지만 이미 이제 거의 뭐 4등도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복식도 아니고 단식으로 하나씩 다 맞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토리노도 다득점 경우가 많고 얘네는 오버가 중간중간 계속 껴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대비 오버 가는 게 가장 맞다. 다득점 무승부 나올 수 있잖아요. 사스올로가 최근에 2대2 무가 몇 번 있었고 토리노도 2대2 무에 3대3 무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오버 나면서 무승부 나오면 그게 가장 좋죠.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승패는 그냥 건너뛸게요. 저는 이제 무승부를 응원해야죠. 자, 마인츠 장크트. 자, 이제 실망한 경기들이 리그마다 몇 경기 있습니다. 지금 울버햄튼이 가장 실망스럽죠. 어제 결국 못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인츠하고 이제 그 세리에 쪽에선 피오렌티나인데, 자, 일단 분데스에선 마인츠입니다. 뭐 장크트 상대로 최근 상성도 연승 중이고 좋긴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꼴찌. 1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득실이 같아요. 장크트하고. 근데 홈에서 아직 1승이 없다. 그리고 마인츠가 일단 주전기퍼에 뭐 수비에 부상들이 몇 명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성도 지금 2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장크트는 지난번 일단 하이덴하임전 이기긴 했지만 퇴장이 한 명 있었는데 최근 3경기 무패거든요. 장크트도 많은 득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다만 마인츠가 이제 컨퍼런스 3선수 프로를 잡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미넨전 2대2, 레오포츠난전까지 하면 3경기 무패고
흐름을 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인츠가 최근에 이긴 적이 없고 홈 1승이 없지만 이제 1승 할 때 되지 않았나. 지난번 또 컨퍼런스도 홈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일정은 당연히 안 좋죠. 일주일 쉰 장크트보단. 그래도 마인츠 좀 사이드로 봐야 된다. 다만 배당 대비 별로. 1.79입니다. 마인츠가 뭐 좋았다면은 1.79라도 갈 텐데 어제 울버햄튼을 겪고 나서 느낀 게 뭐냐? 이 연패인 팀들, 뭐 혹은 연승인 팀들, 아니면 연승보단 연패죠. 그리고 홈에서 1승이 없거나 리그 꼴찌거나 이 세리에 뭐 피오렌티나 EPL의 울버햄튼 그리고 분데스의 마인츠 같은 그런 상황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이번에 이기지 않을까? 울버햄튼도 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복식을 원정팀을 뺐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마인츠도 뭐 냉정하게 보면은 최근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 일정은 좀 더 빡셌고 아직까지 1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크트가 못하면 가겠는데 얘네가 이제 5연패 할 때 그 장크트가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쾰른 원정, 웨넨글라 원정도 잡고 결국 하이덴하임도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뮌헨하고 전반 1대1 스코어라든가 프라이부르크전도 1대2였고 은근히 좀 쉽게 안 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별로라서 승무 보지만 넘어갈게요. 그냥 마인츠는 뭐 이기면 좋은 거고 우리나라 선수 있고 해서 또 괜히 이제 믿고 갔다가 지면 또 괜히 갔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기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비아레알 바르샤 갈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3위 1위 팀 간의 싸움입니다. 자 비아레알이 당연히 바르샤한테 이제 6연패 중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이긴 적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긴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성이 안 좋은데 이 바르샤는 당연히 지금 우승 경쟁하는 입장에서 레알이 1점 차로 쫓아왔고 물론 오늘 이기면 점수가 다시 벌어지긴 해요. 득점도 거의 50골에 가깝기 때문에 득점도 레알하고 10골 이상 차이 나고 근데 비아레알이 3경기가 지금 레알에 비해 3경기를 안 치렀고 바르샤보다 2경기가 적습니다. 즉 오늘 바르샤를 이기면은 38점, 바르샤는 43점에 묶이고 나머지 2경기 다 이기면 승점이 44점 되면서 역전이 가능해요. 레알은 뭐 다 이기면 뭐 그냥 자동으로 역전이고 뭐 바르샤까지 바르샤한테 진다 해도 레알 쫓아갈 수 있는 승점이라서 지금 비아레알이 우승 경쟁이 가능한 승점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무패팀 중에 한 팀. 바르샤 9승 무패. AT 8승 1패, 비아레알 7승 1패. 그리고 의외로 엘체가 4승 3무로 무패팀입니다. 레알도 1패가 있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바르샤 원정이 홈보단 살짝 불안하고 이 비아레알이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게 득실입니다. 물론 바르샤도 좋긴 한데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비아레알 20골에 4실점. 그러니까 홈의 실점률로 따지면 라요하고 동률이긴 해요. 근데 라요는 4골에 4실점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근데 비아레알은 20골에 4실점이니 압도적으로 좋죠. 그리고 바르샤는 원정 2자리 실점 15골. 근데 이제 뭐 모레노가 지금 뭐 장기 부상이고 그리고 게이가 국대 차출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도 뭐 몇 명 있고 그래서 그나마 공격 쪽 라인이 많이 살아있긴 한데 결장이 없진 않습니다. 바르샤도 물론 다니올모 그리고 뭐 가비도 장기 부상이고 페드리가 최근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바르샤도 뭐 아라우 크리스텐센 얘네도 이제 수비 쪽에 못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바르샤도 뭐 야말 있고 레반도프스키 있고 하피냐 있고 하지만 뭐 패들이 빠진 것도 좀 크다고 봅니다. 해서 바르샤가 요새 비아레알하고 일정 부분을 보면은 뭐 일정에서 뭐 더 빡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비아레알도 챔스도 하고 컵 대회도 했기 때문에 비슷한데 바르샤 최근에 첼시 진 거 말고는 다 이겼죠. 6연승 첼시전 이후에. 그리고 리그로 보면은 7연승
다만 베티스 원정 3실점, 셀타비고 원정 2실점, 레알 2실점, 세비야 4실점. 즉 원정에서 계속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6연승, 7경기 무패. 뭐 홈은 아까 무패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도 최근 뭐 계속 2골 이상씩 넣고 있고 다득점 넣고 있다 보니 요거는 뭐 바르샤가 배당이 빠진 마당에 갈 이유가 없다. 1.64 나쁜 배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차라리 3.5 기준이라도 오버 가는 게 맞다. 이게 비아레알이 이겨도 바르샤가 결국 득점을 할 거고, 아니면 예상을 깨고 바르샤가 이기더라도 뭐 이제 베티스나 아니면 셀타비고처럼 실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비야처럼 털릴 수도 있어서 비아레알도 동기부여가 있고, 최근에 바르샤 보면은 잘하긴 하지만 실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합니다. 비아레알의 득점력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아레알 홈 득실 엄청 좋고, 뭐 바르샤한테 득실은 밀릴지언정 얘네도 득점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홈 20골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승패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이 18경기인데 잠깐만. 딱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그냥 쭉 이어가겠다. 구독자 게시판이랑 조합에만 나간다는 점. 딱 반을 공개했습니다. 반을. 자, 포르티나하고 알크마르 가도록 할게요. 자, 이 LADBC는 일단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상성이 많이 밀려요. 최근에 마지막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알크마르가 상성이 훨씬 좋고, 자, 승점이 7점 차입니다. 득실도 당연히 알크마르가 좋고, 근데 포르티나가 노릴 수 있는 건 홈 성적 4승 2무 2패. 그리고 알크마르도 홈보다 원정 패배가 좀 더 많고, 근데도 4승 1무 3패로 좋긴 해요. 알크마르도 원정. 그리고 포르티나가 최근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수비 한 명 빼고는. 알크마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 다 거의 결장이 없는 상황이면 이제 최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포르티나가 조금 안 좋긴 해요. 저는 5경기 무승인데 최근 3연패, 2무 3패, 컵대회 포함까지. 그리고 알크마르는 컨퍼런스, 얘네가 그때 경기가 한번 취소됐었나? 지금 최근 경기가 다 컨퍼런스밖에 없네. 2경기 다. 근데 홈에서 결국 야기엘로 좀 비겼고, 해서 리그로만 보면은 얘네도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지볼로 컵대회 이겼는데 그건 컵대회이기 때문에 그 리그로만 보면은 어쨌든 원정 연패 중이고 해서 알크마르가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이거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배당도 나쁘지 않게 줬는데 뭔가 포르티나도 요새 안 좋고, 그렇다고 알크마르 가자니 알크마르도 원정에서 득점이 아약스도 잡았었고, 뭐 당연히 이제 포르티나보단 좋겠지만 최근에 살짝 이제 홈에서도 고헤드하고 비기다 보니 어느 후보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이거는 어렵다 저한테. 그래서 패스를 합니다. 아예 포르티나 경기는.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결장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폴렌담하고 스파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폴렘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당이 좀 비슷하게 받았더라고요. 뭐 강등권에 있지만 스파르타가 승점도 더 앞서고 있지만 득점은 폴렌담이 2골 앞섭니다. 실점도 적고. 그래서 득실은 폴렌담이 좋아요. 그리고 폴렌담이 그나마 홈에서 승점을 좀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원정의 스파르타가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 다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스파르타 국대 차출이 한 명 있더라고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자, 폴렌담 같은 경우에는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 컵대회. 스파르타는 원정에서 빌럼을 이제 5대1로 잡았고. 이런 패턴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아주 연승도 아니고 아주 막 못하는 것도 아니라서 폴렌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폴렌담은 어쨌든 최근 4경기 중 3연패를 하고 있고, 지난번 뭐 리그 경기에서 퇴장도 있었고,
물론 홈에서 뭐 아약스랑도 비기고 알크마르랑도 비기고 트벤테랑도 비겼는데 네이메안전 선제골 놓고 아쉽게 또 역전패 당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뭔가 너무 연패 중이어서 쉽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라면 폴란담이 좀 더 좋으면 프렌을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스파르타가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스파르타가 원정 득점력이 뭐 폴란담보다 높진 않거든요. 폴란담이 이 홈에서 그래도 3승 3무 2패로 득실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프렌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자, 에스턴 그리고 맨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맨유도 잘해요. 생각보다 순위도 높고 지금 흐름도 뭐 괜찮고 하긴 한데 에스턴이 맨유한테 밀리는 건 득점입니다. 근데 실점이 훨씬 적기 때문에 결국 득실에서도 앞서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리고 에스턴이 홈에서 이제 6승 1무 1패. 맨유도 원정이 뭐 그렇게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결장이 거의 없어요. 뭐 수비랑 지금 주전기표는 원래 못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맨유 쪽이 지금 국대 차출도 있고 국대 은베모하고 디알로가 국대 차출. 뭐 수비는 비중이 낮다고 하지만 그리고 카세미로가 지금 출전 정지고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장 부분도 에스턴이 좀 더 좋고 요새 에스턴 보면 미치게 잘합니다. 지금 9연승 중 유로파 포함 그 홈에서 지금 9연승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는 것만 해도 지금 무승부조차 없거든요. 압도적으로 좋아서 아스날도 홈에서 잡았고 최근에 마지막 경기 득점력도 워낙 좋다 보니 맨유도 잘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뭐 본머스 4실점, 울버햄튼은 워낙 못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치면은 크리스탈전도 결국 역전승을 한 거고 토트넘 노팅엄 뭐 2실점씩 한 거 보면 전 이건 에스턴 승무 보면서 오버 같이 봐야 된다. 만약에 에스턴이 물론 울버햄튼전이나 뭐 맨시티 1대0 이런 스코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는 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맨유가 그래도 최근 원정 경기 보면 득점이 계속 꾸준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 대비 오버가 좋지 않은 건 그겁니다. 뭐 은베모하고 이제 뭐 디알로가 빠진 것도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배당 대비 오버를 갈 바에는 그냥 에스턴 승무 사이드에서 보는 게 맞다. 에스턴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이덴하임하고 미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넨은 뭐 압도적으로 좋죠. 1위고 하이덴하임이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 한번 잡았습니다. 홈에서 24년도에 3대2로.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무패예요. 12승 2무. 하이덴하임은 강등권에 있고 득점만 거의 40골 정도 차이 나고 실점도 3배 정도 차이 나고 3배 좀 안 되게 뭐 비빌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돼요. 도저히. 그렇다고 미넨 쪽이 뭐 결장이 많냐? 물론 이제 노이어가 부상으로 빠지고 라이머 뭐 그때 뭐였지? 경고 누적인가? 아무튼 출전 정지. 그리고 김민재도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이 뭔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뭐 조슈아 키미도 부상 중이고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국대 차출인데 그래도 해리케인 뭐 팀 내 18골 그리고 루이스 디아즈도 있고 해서 뭐 해리케인도 빠지고 몇 명 더 빠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넨 봐야 된다. 하이덴하임이 최근에 뭐 연승도 해봤고 득점도 조금 하고 뭐 한다고는 하지만 미넨이 최근에 조금 불안한 게 있긴 해요. 유니온 베를린 원정 2실점 그리고 홈에서 마인츠하고 결국 비겼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물론 챔스에서도 아스날전 빼고는 다 이기긴 했는데 결국 슈투트 원정 5대0이라든가 홈에서도 2실점 먼저 했지만 6득점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거는 미넨 승 가야 된다 봅니다. 다만 이마인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살짝 좀 불안한 게 하이덴하임이 한번 홈에서 미넨을 잡기도 했었고
미넨이 수비 쪽이 불안하다 보니 뭔가 4대0, 5대0으로 이긴다고 하기에는 공격력도 막 요새 그 정도의 느낌으로 막 골을 넣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그래서 만약에 선제골을 먹히거나 전반에 만약에 0대0으로 끝나면 이게 좀 빡세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수비 쪽이 라인이 살아있으면 뭔가 언더를 볼 수도 있겠는데, 수비 쪽 라인이 불안하다 보니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오버 배당이 또 높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오버 갔다가 또 털릴 수 있으니 언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 뮌헨 승은 봅니다. 다만 이 핸디물을 갈지 이 마엔을 갈지는 좀 고민해 볼게요. 뭔가 하이덴하임이 그래도 한번 잡았던 적도 있고, 최근에 뭐 프라이부르크전도 역전승을 했고, 뮌헨이 결국 이기더라도 뭐 2대0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골 먹히면서 3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긴 하지만 살짝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배당 대비 이마에는 별로일 수가 있다. 그래서 2핸디무를 노리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3핸디무나. 그래서 일반승은 보지만 핸디 쪽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뮌헨은. 자, 그 다음 피오렌티나 우디네세. 제가 이게 피오렌티나 승무를 봤는데 갈 경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마인츠보다 더 안 좋은 느낌이에요. 마인츠는 그래도 최근에 컨퍼런스라도 이기기라도 했지, 피오렌티나는 로잔스포 원정에서 지고 홈에서 엘라스한테도 졌기 때문에 디나모 키예프 사실 이긴 거 빼면은 리그로서는 최근 3연패입니다. 뭐 피오렌티나 홈에서 유벤투스 비긴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무패에서 단폴로 피오렌티나 승을 봤는데, 승부식은 갈 게 아닙니다. 왜냐면 냉정하게 보면 우디네세, 나폴리 잡았어요, 지난 경기. 물론 우디네세도 홈에 비해 원정에 최근 패배가 많긴 하지만 어제 울버햄튼 겪고 나니 득실도 당연히 밀리고 우디네세한테 뭐 홈에서 2무 5패, 원정 우디네세는 3승이나 했습니다. 유일하게 세리에 무승, 유일한 한 자릿수 승점 6점. 그나마 다행인 건 결장이 없는 건데, 지난번 또 피오렌티나가 그 컨퍼런스 갔을 때 로잔스포 완전히 그냥 로테를 돌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후반에 좀 모이스킨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뭐 많이 안 뛰긴 했지만 또 그런 거 보면은 그 부분도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패스합니다, 이 경기. 배당이 또 정배를 받았더라고, 피오렌티나. 뭐 이기길 응원하겠지만 아직 1승이 없어서 울버햄튼 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엘체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천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는 이제 업도 좋은데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겠다. 엘체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리가로 넘어와서 엘체 라요 같은 경우 일단 승점 1점 차입니다. 그리고 득실은 당연히 엘체가 좋은데, 아까 이제 홈에 무패팀 중에 몇 팀이 있었다고 했죠. 뭐 바르샤, AT, 그리고 비아레알. 근데 뜬금없이 엘체가 있습니다. 4승 3무. 얘는 홈에서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라요도 홈에서는 이제 패배가 거의 없는데 원정은 패가 좀 많습니다. 승점은 더 높을지언정. 그래서 엘체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장도 크게 없고, 공격에 한두 명 정도. 왜냐면 라요는 수비의 경고 누적, 그리고 미드필더의 국대 차출, 공격의 국대 차출은 비중이 낮아서 크게 없는데, 뭐 주 공격수도 지금 부상 중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상인 선수들 있는데 경고 누적에 국대 차출까지, 이러면 엘체가 좋죠. 상성도 엘체가 좋습니다. 홈에서 총 10번 했는데 7승 3무. 최근에 또 연승 중이고, 모든 상황이 엘체가 좋기 때문에 엘체로 가야 된다. 그리고 라이온은 이제 컨퍼런스를 병행하다 보니 컵대회는 컵대회는 아마 일정이 뒤로 밀린 것 같아요. 1월달로. 떨어진 건 아니고 최근에 홈에서 드리트한테 3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베티스전 비기고 야기엘로전까지 하면 3경기 무패인데, 냉정하게 리그로 보면은 6경기 무승입니다. 4무 2패. 물론 라요도 보면은 레알 비기고 오비에도 비기고 있는데,
비겼던 경기들 보면은 0대0 무가 많아요.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무득점이 많고 결국 라이오 득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 원정을 1대0으로 이겼고 컵대회. 그리고 최근 홈에서 잘했죠. 괜히 무패가 아닌 게 지로나 3대0, 레알도 2대2, 그리고 빌바오, 뭐 셀타도 잡고 해서 요거는 결장도 결장이고 라이오의 득점도 그래서 엘체 승보입니다. 이것까지 뭔가 무승부를 보험으로 가기에는 결국 무승부 나올 확률은 라이오가 득점을 잘해서 무승부보다는 엘체가 득점을 못했을 때 0대0 요런 빌바오전처럼 그럴 때 가능성이 있지. 최근 득점력으로 보면 엘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홈이면 가능해요. 대부분 이제 비겼던 경기들이 홈이니까 뭐 0대0도 그렇고 1대1도 그렇고. 근데 엘체 홈이기 때문에 엘체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로코 코모로, 사실 요거 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일단 보긴 할게요. 모로코하고 코모로는 피파 랭킹 차이가 거의 100위 정도 차이 납니다. 100위권 바뀌기 때문에. 모로코는 11위고 그래서 코모로가 최근 아랍컵에서도 이제 워낙 성적이 안 좋았고 사우디, 오만 뭐 그리고 또 모로코하고 붙었었잖아요. 그때 1대3으로 털렸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소집된 선수들도 있고 그때는 뭐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이션스컵은 이 선수들이 이제 리그팀에서 다 이제 차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더 코모로 입장에서는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물론 첫 경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모로코가 지난번 이제 요르단과의 그 결승 아니었나요? 결국 연장 가서 이겼잖아요. 진 적이 없습니다. 아랍컵. 코모로전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거는 모로코 승 봐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낮다. 그래서 1마인까지는 보고 요거를 막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모로코가 좋아도. 왜냐면 이게 네이션스 컵이고 아랍컵이랑은 또 다르고 그때랑 뭐 멤버들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배당 대비 뭐 마인이 안 나오면서 핸딩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로코가 이기면서.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좀 진행돼야 좀 더 갈 수 있지. 일단 모로코가 좋아 보이긴 해요. 뭐 승마인, 뭐 이마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느 보도 코모로의 득점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코모로가 계속 득점은 하긴 했거든요. 오만전, 뭐 사우디, 모로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버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배당 대비. 일단 승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제노아 아탈란타. 자, 요거 승무패 마지막 경기죠. 제가 이거 변수를 노렸던 건데 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아탈란타가 좀 더 유리합니다. 제노아가 최근 홈에서 아탈란타한테 이제 못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득점이나 실점이 다 아탈란타에 조금씩 다 밀려요.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아탈이 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건데 다 장기 부상 아니면은 국대 차출도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데 아탈란타가 뭐 국대 차출이 있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뭐 개인 사유로 빠지는 선수도 있는데 공격에 루쿠머니 국대 차출 말고는 뭐 케텔라레, 뭐 술레마나, 뭐 스카마카 그리고 사마르지치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탈이 물론 홈의 한정으로 4연승 원정에서 프랑크를 잡기도 했지만 엘라스한테 3실점 하면서 진 게 좀 흠이긴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6연승인데 중간에 한번 졌기 때문에. 그런데 홈이긴 하지만 첼시도 역전했고 칼리알리도 이긴 거 보면 그래도 아탈이 최근에 페이스를 그래도 리그 초반보다는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리그 초반에 무가 엄청 많았거든요. 득점도 잘 못하고. 근데 최근에는 다득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순위로 보면 그래도 제노아보다는 아탈이지 않을까. 근데 제노아도 최근에 득점이 좀 많긴 해요. 2대2, 3대3. 그리고 지더라도 인테리어전도 골을
자책골인지 골을 넣은지는 모르겠지만 골을 넣었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요거는 뭐 아탈 승부 사이드로 보는데 가장 좋은 건 오버입니다. 배당도 좋아요. 거의 2배. 왜냐면 아탈이 비기는 경우 아니면 엘라스 베로나처럼 지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제노아가 홈이기 때문에 뭐 피오렌티나나 뭐 칼리알리처럼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하면 오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업조 좀 눌러주시고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눌러주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렸는데 전 30분에 좀 끝내려 했거든요. 하다 보니 1시간이 됐는데 자, 베티스 헤타페 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 바로 올려드리고 구독자 게시판 또 올려드리고 조합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튕길까봐 튕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래도 이건 마무리해야 돼서 자 베티스 헤타페 가도록 할게요. 자 베티스가 유리합니다. 홈이라서 순위도 그렇고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이 2배 차입니다. 실점은 비슷한데 헤타페가 득점력이 약해요. 그래서 오비에도 다음으로 득점이 낮습니다. 라요랑 동률이죠. 13골. 그리고 베티스 홈 성적도 괜찮고 베티스가 오히려 원정 유일한 무패팀이에요. 2승 6무. 무가 많아서 그렇지. 헤타페가 원정 패도 많고 다만 이제 국대 차출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에 한 명 빼고는 나머지 2명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장기 부상자들이고 그래서 타격이 있는 건 공격에 1명 정도 베티스 그리고 헤타페는 공격에 또 부상도 있고 수비 쪽에도 있다 보니 뭐 임팩트로 보면 베티스 국대 차출이 좀 크긴 한데 3골에 4어시기 때문에 앞대 에잘줄리 이 선수 그래도 뭐 최근 이제 뭐 원정은 뭐 무패인데 뭐 말할 것도 없죠. 홈에서 최근 바르샤한테 질 때도 3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유로파에서도 성적이 무패고 컵 대회도 이겼고 지난번 19일날 그리고 리그 살짝 좀 주춤하긴 했어요. 뭐 바르샤한테 중간에 지거나 AT한테 지거나 그거 말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헤타페는 또 원정 가서 컵 대회 지고 최근에 리그에서도 보면은 연패 중이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이 2경기 연속 득점도 없었고 해서 뭐 빌바오를 잡았다든가 뭐 가끔씩 좀 변수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베티스 잡긴 좀 어렵다. 베티스 승 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오버를 가기에는 헤타페의 득점력에 달렸다. 베티스가 이제 다득점을 하면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가끔씩 뭐 지로나 1대1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베티스 승에 차라리 배당 높인다고 오버 갈 바에는 마행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배당도 훨씬 더 높고 해서 베티스 승 보고 마무리를 짓겠다 해서 오늘의 종합적인 결론은 어제보다 경기가 적고 뭐 오히려 어제 무승부를 많이 못 봤는데 오늘 무가 좀 보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뭐 무승부 했는데 결국 못 갔던 경기들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승무패 이제 뭐 다 지나가고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이게 제일 아쉽죠. 냉정하게 이제 36조합 54조합은 원래 갈 생각은 없었고 그래도 좀 줄여서 이제 36조합 요걸 좀 가려고 했거든요. 요게 좀 아쉬웠다. 여기서 이제 하나씩 계속 빠진 거죠. 본머스 빼지고 브랜드포드 승 빼지고 토트넘 리버풀 승패 빼지고 결국 이제 틀릴까봐 계속 줄여 나간 거죠. 만약에 이제 결과가 이제 생각대로 안 나왔다면 잘 줄였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항상 다 결과에 따라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첫날 9개 다 맞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나머지 5개를 단식으로 다 적중시켜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아까 이제 못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여줬는데 이제 튕겨서 나간 것들 이게 이 후반부에는 그래도 생각대로 나왔어요. 뭐 텔스타 프렌, 뭐 리즈 오버, 아스날, 뭐 레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뒤쪽 라인이 그래도 좀 많이 맞았는데 앞쪽은 아까 많이 틀렸기 때문에 또 튕길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뭔가 좀 더 적중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메인 2.2배는 뭐 거의 본전을 위한 이제 가는 구조고 사실 그 5.1배가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금액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선. 그래서 원래는 저걸 메인으로 가려 했는데 혹시라도 마인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보험을 까는 게 1순위예요. 저는 1순위가 뭐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1순위는 그 잃지 않는 금액을 이제 그러니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당이 낮기 때문에 저게 적중됐을 때 잃지 않는 구조로 가자 이걸로 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이득을 보기 위해선 배당이 좀 더 높은 곳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게 거의 메인이 된다고 보면 되죠. 아니면 저걸 메인으로 가게 되면 그 앞에 있던 그 낮은 배당은 다른 걸 더 묶어서 이제 경기 수가 많아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확률이 좀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무승부도 섞어 가는데 어제는 이제 오버를 막 제일 좋아 보이는 퀸즈나 이거를 묶어 갔어야 했는데 무승부가 없다 보니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막 고민하기도 싫고 해서 나눠 갔더니 무승부 저 오버 조합이 너무 아쉽게 됐고 아예 작정하고 가려고 했던 그 무승부 조합도 원래 승무패 무승부는 항상 끝나고 나면 아쉬웠거든요. 그 변수를 노려서 일부러 가는 거니까 그 배당도 12.5배로 딱 떨어져서 좋았고 근데 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가버려야 괜히 갔나 하면서도 이미 갔기 때문에 주사인 던져져서 뭐 물을 수가 없는데 안 가고 계속 고민하면 결국 안 갈 확률이 큽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제 불안해서. 그래서 1월부터는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뭐 어젠가 그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어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 공지로도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는 아마 24일 경기는 건너뛸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는 하는데 수요일 날 시작하는 회차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때가 막 아챔이랑 무슨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해외 축구가 없을 때. 그때는 건너뜁니다. 수요일 하루만. 일정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이제 조합해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폴더 수는 2에서 3입니다.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 3경기. 다음 좀 불안하다 하면은 배당이 적더라도 2경기만 가세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막 낮은 배당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저녁쯤에. 내일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